망작영화제 단골 손님의 작품, 역시나 이번에도 망작영화제 후보로 당첨. 못 만든 영화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얼굴 없는 보스 리뷰입니다. 이 영화는 단 두세 줄로 줄거리를 압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다 못해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선가 이렇게 회하고 공중분해되거든요. 조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폭 미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알고 봤더니 이 영화만큼 조폭을 미화시키는 영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기보단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재개봉 영화를 한번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폭 미화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관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제가 오늘 때보다 표정이 참 밝죠? 오랜만에 망작 리뷰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얼굴 없는 보스인데요.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꼭 안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주겠는 영화거든요. 망작영화제 조폭 미화 부문 아주 강력한 후보작이고요. 아마 엄복동하고 비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쟁작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망작들은 이거 엄복동 대충 하다 했더니 어떻게 엄복동을 이겨요 이 영화가 이러셨는데 이 영화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영화는요, 그 홍보 자료에는 조폭 미화 안 한 대 놓고 주인공이 건달이고 깡패인 거 뻔히 아는데 정말 이 주인공이 천정명 씨가 맡았던 그 주인공이 건달이에요. 근데 그 건달이 다른 그 자기 그 부하 건달들하고 또 부하 건달 가족들하고 회식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식이 건달로 일하는 걸 아는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이게 조폭 미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강박적으로 주인공은 건달은 건달인데 나쁜 깡패는 아니다, 나쁜 조폭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주인공이 자꾸 돈으로 누굴 도와줘요. 자꾸 주변에 누구 불쌍한 사람이 있어, 도와줘. 다 돈으로 도와줘. 막 웃긴 게 영화 속에서 돈을 잘 버는 설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어디 제4금융 제5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갖다 주나 봐. 그래 놓고 정작 자기는 일하다가 욱 하면 갑자기 깡패질합니다. 이제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지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영화 스토리 자체가 형편없는 거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이런 영화의 공통점 있죠. 바로 기술적인 문제도 정말 형편없다라는 거. 영화를 보는 동안 사운드가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제가 시사회 때 봤는데 용산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영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영화 원본이 원래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극장을 한 번 더 갈 수는 없습니다. 뭐하러 이 영화를 두 번씩. 기술적인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편집도 정말 당연한 얘기. 이거 망작 그 영화들은 대본을 똑같이 그냥 적어놓고 써야겠어. 편집도 굉장히 어설프고요. 장면과 장면, 컷의 연결, 음악 자체도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가끔 쓰는 음악들은 유료로 결제해서 쓰는 사이트인데 그냥 그런 데서 사는 음악들보다도 형편없는 수준이었고요. 정말 자, 그리고 주인공의 연기. 말해 무엇합니까? 정말 형편없는, 물론 연기를 그냥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보다 보니까 점점 짜증이 나네 수준으로 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우뿐만 못하면 저기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배우들도. 그리고 이 영화는요, 점점 뒤로 갈수록 감성팔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성이 수십 년 전 감성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의 그 감성이어도 지금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주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몇십 년 전 공감대라는 거는 그 시절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나오는 그 어떤 감성도 관객들과 동의도 어떤 공감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중 어느 하나 흥미로운 게 없습니다. 주인공의 목적이나 행동 동기, 초목표라는 거는 애초에 없어요. 내가 줄거리 소개 때 진짜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이 영화는 줄거리 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로 메인 플롯이 없어요. 메인 플롯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의 어떤 쭉 두세 줄로 요약할 수 있는 큰 줄거리인데 그게 없고 서브 플롯만 가득합니다. 이 서브 플롯이라는 게 뭐냐면 왜 그 네이버 영화 딱 들어가면 그 영화 줄거리 시놉시스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 말고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곁가지 사건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플롯이 쭉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서브 플롯이라는 가지가 이렇게 쫙쫙쫙 퍼지면서 영화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또 캐릭터들을 좀 더 매력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메인 줄거리에서 이어지지 않는 사건 사이의 어떤 개연성이라는 것도 사실 서브 플롯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일단 메인 플롯이 없고요. 서브 플롯 하나 있고 또 서브 플롯이 하나 있고 또 서브 플롯이 하나 있고 서브 플롯이 하나 있고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면서 아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가 아니라 이야기 끝났네? 또 뭔 이야기야? 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네? 뭐야 얘는 이렇게 또 끝나는 거야? 그래? 하면서 정말 눈먼 애먼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흔한 조폭 영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조폭 영화 하면은 보통 뭐 조폭의 그 조직들 사이에서의 뭐 서열 다툼이라든가 배신이라든가 뭐 혹은 어떤 뭐 경쟁 어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게 없어요. 뭔 영화냐면 그냥 누가 불쌍하면 돈으로 봉사활동 해주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의 전부예요. 그리고 중간에 주인공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딱 가는 순간 갑자기 주인공의 비중이 싹 사라져요. 갑자기 오른팔이나 왼팔인지 하여튼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조연 그 건달이 갑자기 교도소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한테 너는 사연이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또 돈으로 도와줍니다. 보스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돈으로 도와줘요. 주인공도 그냥 그러다가 감옥에서 별거 하는 일 없이 한 10년 살고 감옥을 무사히 나옵니다. 정말 교도소에서 아무 일도 없이 별일 없다가 그냥 갑자기 나와서는 나 이제 건달 일 안 할 거예요 하더니 다 정리해놓고 어떤 또 이상한 또 저희가 와가지고 딱히 시비를 거니까는 갑자기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건달 일 안 한다며.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혀 관객들이 기대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회식 장면 뭐 건달들 자기 부하들 우리 건달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는데 거기 엄마 아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판사입니다. 직업이 판사인데 내 남자친구는 깡패야. 인정. 그래요. 뭐 깡패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사랑하는지 정도는 관객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몰라. 그냥 여자친구래. 거기다가 여자친구랑 주인공하고는 별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요. 남자는 여자한테 꼬박꼬박 반말을 씁니다. 이 뭐 어느 시대 감성인지 대충 눈치채시겠죠? 거기다가 주인공도 그냥 대학교의 권투부 저긴데 어느 날 깡패 형이 와가지고 야 너 나랑 건달일 좀 하자 그랬더니 네 형 하더니 갑자기 건달이 돼요. 얘가 뭔가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직에 들어서 조직 생활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절박한 뭐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폭 알겠습니다 할게요. 제 동생들이랑 같이 할게요. 믿을 수 있는 동생들이 이러고서는 합니다. 영화를 이게 참 웃긴 게요. 아무리 참 별로인 영화도 뭔가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메시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관객들이 도대체가 왜 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나 목적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그 제작 의도, 기획 의도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뭐 어떤 장르 영화로서의 재미를 주기 위해 그것도 아니야. 뭐 어떤 심오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어떤 실험적인 무언가를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는 정말 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그 영화에 만드는 어떤 연출, 촬영 이런 거에 기술, 법칙이 있습니다. 180도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할 때 카메라의 위치가 이 시선을 관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딱 정해놓은 위치인데 이거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 좀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스키몬 웨스트님의 이 180도에 관련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는요 그 기본기가 없습니다. 영화의 어떤 기본 연출법이라는 것은 물론 그걸 지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룰을 파괴하는 연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룰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갑자기 둘이서 대화하다가 시선이 확 바뀌어. 카메라 위치가 갑자기 확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리고 이게 앵글이 있으면 이걸 헤드룸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 헤드룸 이렇게 막 잘리는 건 기본이고 뭐 편집 컷과 컷이 안 붙는 건 예산일이고 정말 필요할 때 보여줘야 되는 인서트 뭐 이런 거 어떤 정보들을 관객들에게 전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게 또 의도된 어떤 불전달, 정보 미전달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런 연출법들을 무시했다가 아니라 그냥 애당초 기본기라는 게 눈곱에 묻은 미세먼지 속 박테리아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뭔가 이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이 카메라 그냥 대충 세워놓고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그냥 레코딩 버튼만 누르면 그냥 그게 영화지 뭐 극장에서 상영하면 그거 다 영화 아니에요? 하는
수준에 밖에 이르지는 못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왜 몰라요? 나도 왜 얼굴 없는 보스인지 모르겠어.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많이 없기를 바라면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팬링을 통해 저를 정기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원스를 미지님께서는 데자뷰급 UCC가 극장에 나왔네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조명, 삼각대도 안 대고 찍은 것 같은 촬영, 기승전결 지읒도 없는 각본, 조폭미화 발연기 연출이랑 편집도 개판, 예술대 졸업작품도 이 영상물보다는 훨씬 잘 만들 것 같네요. 아무튼 복동아 긴장하자. 맞습니다. 복동이를 긴장시킬 만큼의 아주 대단한 걸작 나왔습니다. 망장영화제를 또 이렇게 이렇게 라인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인데요. QEQE7486님께서는 딱 봐도 망작인 건 알겠지만 상영관이 있다는 게 신기. 저도 이런 영화가 상영이 된다는 게 신기. 더 좋은 영화들, 더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많은데 그런 영화들을 왜 상영을 안 할까? 난 그게 더 신기. 찬밤님께서는 건달들의 세계는 이제 그만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보면서 진짜 현실의 건달들이 봐서 공감할 만한 건달 영화는 과연 몇 편이나 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TV타우르님께서는 얼굴만 없는 것이 아니었던 보스, 재미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보스, 재미없는 보스. 태영님께서는 도대체 뭘 했길래 8년씩이나? 이 영화 제작 기간이 8년이다. 이런 홍보 자료를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영화라는 게요. 8년 동안 10년 동안 시나리오를 썼다. 10년 동안 매일 하루같이 그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근데 그걸 쟁여두고 묵혀두고 있다가 영화 만들자 아이디어 있어. 저 한 1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 생각해봤는데 그래 그거 좋아. 시나리오 당장 써. 그래서 한 달 동안 써가지고 만들면 그것도 제작 기간이 8년 10년이에요. 그런 멘트에 혹하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김한동님께서는 한국 영화의 조폭 할당제. 아니 무슨 스크린 쿼터제 말고 조폭 쿼터제라도 진짜 만드신 거예요? 내년에는 과연 또 몇 편의 조폭 영화들이 나올지. 김지현님께서는 목포에서 깡패가 선거 출마하는 이야기나 부산 깡패가 반신불수 부자 변호사 수발드는 이야기도 한심한데 20년 전으로 회귀한 듯한 본격 깡패 영화를 아직도 만드는군요. 디귿. 제작기간이 8년 전이 아니라 한 20년 전이지 않았을까. 김알렉산더님께서는 건달 조폭 이제 지겹다. 역겨운 범죄자들의 구질구질한 스토리 그만 보고 싶음. 물론 과거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성장을 해서 반성을 하고 그런 어떤 회개하는 영화 좋다 이거예요. 용서 근데 이게 납득이 가능한 박서희님께서는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네. 자,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제목에서 예고편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 이미 이제 다들 우리 관객들 이제 개코예요 개코. 다 판별 납니다. 예. 어찌됐거나 과연 이 영화는 몇 UBD를 달성할지 그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또 그만큼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자, 올 초에는 UBD, 올 말에는 얼보, 우리 얼보. 자, 과연 누가 이길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왜 이번에 청룡영화상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자들이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기생충이 될 줄 알았는데 기생충이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올해 망장영화제도 엄복동이 받을 줄 알았는데 엄복동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이 영화가 좀 언급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망장영화제 때 이 영화가 왜 언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가 적은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구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